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같이 국제무역사 2급 같이 공부하게 될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첫 대면을 하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요. 앞으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학의 국제무역학과에서 무역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진도를 나간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첫 대면 하는 거죠. 첫 대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한 어떤 취득 전략이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학습 전략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공부하고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무역사 2급 자격증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게 될 텐데요. 먼저 국제무역사 자격증이라는 것은 한국무역협회 있죠. 한국무역협회 사단법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이제 무역실무능력 인정시험, 무역실무능력 인정시험으로 93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름이 촌스럽죠. 촌스러운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93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이제 99년에 국제무역사로 개칭이 되어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쭉 이렇게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무역 관련해서 이런 자격증,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계기는 처음에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제 무역과 관련된 회사에서 무역 업무가 있는 회사에서 신입들을 채용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역을 전공하는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전부 좀 이론적인 지식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론적인 지식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현장에 빨리 투입을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너무 이론적인 지식에만 갇혀 있고 전혀 실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교육이 필요하겠죠. 이런 신입을 뽑아서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현장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재교육을 위해서 단체로 위탁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물론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왜 같이 연수원에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기업은 그런 연수를 하기에는 크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여건이 허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입 직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이 무역 관련된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제 실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현장의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무역협회 쪽으로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는 무역협회가 이렇게 어떤 협회로서 어떤 회원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협회 쪽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역 실무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을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만약에 그 무역 실무 자격증 시험을 패스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패스했다는 것은 뭐다? 어느 정도 무역 실무 지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역 업무를 어느 정도는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무역협회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여서 이제 자격증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뭐 사실 처음에는 이것이 사실 그 당시에는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직원들을 그런 직원들의 무역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가만히 이제 그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그 무역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실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이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보다는 그런 그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라든지 같은 업무 능력이 훨씬 뛰어나더라.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적응력이 좋더라고 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이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체에서는 자기 직원들한테 이제 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이제 독려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역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각광받는 자격증이 된 것이죠.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차츰 이 예비 무역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자격증의 활용도가 확대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서 뭐 이제 무역 업무를 해야 되는 기업에서 신입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채용할 때 보니까 이 무역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도 있고 자격증이 없는 친구도 있는데, 확실히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이 그 무역 프로세스, 무역의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그 실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적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이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생들한테는 뭔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이제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기업에서도 그런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서 그것이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자격증 수당, 자격수당이죠. 뭐 자격증이 있으면은 얼마씩 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독려를 하게 된 거죠. 기업도 그런 현직 직원이든 신입 직원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현상에 따라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애초에 이런 자격증이 있는 신입 직원을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그런 무역사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무역 관련 업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는 완전히 필수적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그런 자격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도 뭐 전혀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무역사 자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죠? 있는 것이 당연히 나는 이 무역 업무 당신의 회사에서 무역 업무를 보기 위해서 준비된 인재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많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사 시험이 이제 99년도부터 이름이 국제무역사로 바뀌어서 꾸준히 시행이 되었는데,
이 국제무역사 시험이 꾸준히 시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합격률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합격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어떤 자격증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합격을 하면은 자격증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합격률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이 칠수록 조금 더 아무래도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응시생들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이제 출제 범위가 조금씩 광범위해지는 측면도 있었고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는 뭐 그 좀 비전공자들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좀 그런 자격증이 된 것이죠. 또 전공자들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뭐 그런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얽매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없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99년부터 진행되어 온 국제무역사 시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좀 수준이 좀 있는 그런 중급 이상의 무역 실무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자, 그렇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요구가 나오게 되냐면은 지식이야, 뭐 그런 실무 지식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넓고 깊으면 좋겠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뭐 어느 정도만 알아도 그렇게 넓고 깊은 지식이 아니라 좀 초급 수준의 그런 어느 정도 단순한 그런 수준의 무역 실무 지식만 있어도, 즉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 정도만 있어도 괜찮겠다, 좋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 무역사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에는 다른 걸 또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다른 자격증도 공부해야 되고,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자격증에 그 오랜 시간 집중하기가 힘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정도의 초급 정도 수준의 그런 무역 실무 지식만 있어도 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2012년에 국제무역사보다 조금 더 쉬운 무역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이제 도입이 된 것이죠.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굳이 뭐 중급 이상의 깊이 있는 실무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자격증에만 이제 매몰되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일단은 뭐 내가 무역 실무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런 국제무역사가 아니라도 무역관리사를 따더라도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것 정도는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하게 됐던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역 실제 국제무역사 시험을 치기 전에 내가 지금 국제무역사 시험을 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가 공부가 되어 있느냐를 테스트 해보는 그런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행되어 오다가 99년부터 국제무역사가 시행되었고, 그리고 쭉 시행되어 왔고, 2012년도에 무역관리사하고 또 쭉 시행되어 오다가 이제 기존의 이 무역관리사라는 것도 이제 기존의 국제무역사와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는 기존의 국제무역사를 국제무역사 1급, 그 다음에 무역관리사는 국제무역사 2급으로 명칭을 바꿔서 시행되게 된 것이죠. 명칭만 바꾼 건 아니고요. 조금 여러 가지 틀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조금씩 수정이 된 것이죠. 그렇게 시행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2급
국제무역사 2급을 시험에서 시험을 알아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무역사 2급 시험은 1교시 60분, 2교시 60분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 1과목, 2과목, 2교시에 1과목, 2과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교시 1과목이 무역법 규통관, 2과목이 무역계약 운송보험, 2교시 1과목이 무역결제, 무역영어, 2과목이 무역서식, 실무사례 해가지고 각 과목별 총 4과목이죠. 2교시고 총 4과목이고요. 4과목이고 과목당 25문제, 25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60분이 되겠고요. 시험을 평가하는 방식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보기 4개 나와 있는 사지선다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국제무역사 시험 이렇게 지금 총 100문제네요. 총 100문제인데 합격 기준은 전체 과목 점수의 평균이 60% 이상 득점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각각 100점이라면은 각 100점이라면 뭡니까? 1교시 1과목이 25문항, 1교시 2과목이 역시 25문항, 2교시 1과목이 25문항, 2교시 2과목이 25문항이다. 그러면은 100점으로 만들려면 뭡니까? 곱하기 4를 해야겠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당 4점으로 보시고 총점은 400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400점. 자, 그래서 전체 과목 점수의 평균이 60% 이상 득점. 그러니까 문항수로 보면은 이제 60문항을 맞추면 되는 것이고, 60문항. 점수로 보면은 뭡니까? 240점 이상. 60문항 이상, 즉 240점 이상, 400점 만점에 240점 이상 획득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 40% 미만의 득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지금 4과목이죠. 총 4과목인데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과목당 40점이라는 거죠. 40점 과목당 4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되어야지 꽈락을 면한다는 겁니다. 꽈락. 40점이면 10문제네. 문항으로는 10문항. 문항수로는 10문항 이상 맞춰야 되고 점수로는 40점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는 240점, 60문항. 과목별, 그러니까 10문항, 각각 10문항 이상 맞추되 다 합쳐서는 60문항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합쳐서 30문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총 60문항 이상은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무역사 2급 획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는 이런 법규가 재밌어. 또는 나는 무역 계약이 재밌어. 나는 영어가 재밌네. 이런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린 게 정상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린 게 정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는 과목이 있고 또 아무리 봐도 정이 안 가는 그런 파트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흥미가 가는 땡기는 좀 핏줄이 땡기는 그런 과목에서는 좀 득점을 좀 득점을 많이 하셔서 평균점을 끌어올려 주시고 또 정이 안 가는 과목, 그죠? 흥미가 안 가는 과목, 그런 과목에서는 꽈락을 면하는 쪽으로, 꽈락을 면하는 그런 학습 전략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데
개인차가 있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규범이 있죠. 규범, 법규하고 이제 영어. 요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법규는 그렇고,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어, 이렇게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기겁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래서 영어만 나오면은 그냥 뭐 굳어버리고, 뭐,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냥 영어가 아니고, 무형영어입니다, 무형영어. 그냥 영어가 아니고 무형영어예요. 그래서 이 무형영어라는 것은 막 문법적으로 뭐 엄청 뭐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길고 막 긴 문장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이제 무역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든지 용어라든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뭡니까? 국제 무역이잖아요.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상적인 회화 있죠. 일상적인 회화. 예를 들어서 뭐 전화해가지고 누구 있어요? 스미스 씨 있어요? 예. 지금 있어요. 바꿔줄게요. 뭐 이런 식의 수준의 영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영어가 나온다 해가지고 막 지레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레 겁먹을 필요 없고 공부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2급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무역 실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다? 그냥 우리가 공부했던 그 부분이 그 부분의 용어가 그냥 영어로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LC, 그러니까 지금 LC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뒤에 가면 계속 나와. 이게 뭐다? 신용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역영의 문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한글이 영어로 나오든지 뭐 영어가 한글로 나가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일상적인 뭐 내용들, 그다음에 무역 서류에 있는 뭐 우리가 그 무역 서류에 있는 뭐 아주 단순한 영어들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무역 영어는 그냥 일반적인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역 결제 뭐 계약 운송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은 어느 정도 저절로 이해가 되는 과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부하실 때 너무 좀 지엽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해를 아예 머리를 나는 몰라 그냥 외울 거야 하고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태도는 좀 지양을 하시고요. 결국 무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즉 프로세스, 그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 무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큰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그 큰 틀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지엽적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시면은 그렇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실무 과정 전체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 기준이 60점이죠. 60% 획득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뭡니까? 합격 점수가 60점인데 뭐다? 나의 목표는 100점이야. 100점 만점. 무슨 공부든 사람이 우물을 팠으면 끝까지 파야지. 100점을 받아야지. 60점이고 뭐고 간에 나는 무조건 100점이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공부하시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100점 받아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100점 받아봤자. 여기서 100점 받으면은 막 신문에 막 국제무역사 2급 100점 만점자 배출 이런 식의 홍보라든지 아무 상을 준다든지 수석 합격 축하한다든지 플랜카드 걸린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100점 받은 거야. 만약에 받았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실일 뿐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이 국제무역사를 공부를 하지만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일이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 있는데 중간중간에 틈을 내서 공부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무턱대고 막 무조건 처음부터 막 채찍질을 해가면서 막 100점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힘듭니다. 사실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자체를 좀 낮춰 잡으세요. 목표 자체를 한 7, 80점 7, 80점을 받아서 합격하겠다. 그래서 7, 80점을 목표로 하고 실제 합격은 한 60, 한 2점에서 65점. 이 정도에서 합격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세상에 할 게 많아요. 세상에 TV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리고 자격증도 이것만 딸 것도 아니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턱대고 하시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7, 80점을 목표로 해서 62점에서 5점 정도 합격하겠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는 걸 틀리는 거예요. 아는 걸 틀리면은 망하는 거야. 아는 걸 틀리면.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실수죠. 바로 실수.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예요? 아닌 것은 옳지 못한 것은 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묻는 건데 그걸 또 긍정으로 들어가지고 엉뚱하게 답을 체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문장을 읽으실 때 꼭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압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닌 이런 것들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을 치실 때는 막 꼼꼼히 1번 한참 읽어요. 몇 번 읽고 답을 체크하고 한참 몇 번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체크하고 2번 한참 읽고 또 읽고 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풀 때는 빨리 짧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죠. 60분이고 50문항이면은 문항당 1분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문제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빨리 넘어가줘요. 체크하고 넘어가고 또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답을 쓰고 또 모르는 건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넘어간 다음에 다 보시고 다시 가셔가지고 체크한 거를 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2번, 3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2번째, 3번째 볼 때니까 2번은 모르겠어. 2번 봐도 모르겠고 3번 봐도 모르겠어. 그럼 뭡니까? 이거는 틀려야 돼. 이런 문제는 틀려야 돼요. 틀리는 게 정상이라. 틀리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뒤에 문제 못 풀어요. 나 뒤에 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넘어가면은 뒤에 가면은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어요. 아는 문제인데도. 그리고 또 시험 출제하시는 분이 쉬운 문제를 뒤로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전체를 다 푸시고,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체크한 거를 확인하셔야지, 멈춰있으면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을 볼 때는 마음 편하게 아는 거는 맞추고 틀린 거는 내가 틀리겠다. 그게 정상이잖아. 그런 마음으로 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여기 지금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힘드신 건 압니다. 힘드신 거는 다 힘들겠죠. 다 공부하고 힘든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고 나면은, 즉시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50분간 했어요. 강의를 50분간 들었어요. 인터넷 강의 듣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서도 50분간 수업을 했으면은, 바로 즉시 5분 정도는, 쉬는 시간이 10분이다, 총. 그러면은, 즉시 5분 정도는 바로 훑어주세요. 바로 훑어보는 거예요.
5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 그런 경우에. 바로 보는 경우에는. 그렇게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있다 보면은 절반이 이해가 안 돼. 절반이 이해가 안 되고, 뭔 말인지 다시 봐야 돼. 다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습할 때 즉시 한번, 최소한 즉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어요. 장기 기억 뭡니까? 단기 기억은 짧아. 기억하는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용량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장기 기억은 길고, 기억하는 기간이 길고, 용량에도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단기 기억에 있던 지식들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줘야 돼요. 요때 그러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반복이죠. 반복.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이 뭐다? 복습을 여러 번 하는 거다. 복습을 여러 번 하는 게 바로 반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장기 기억이 돼버리면 그게 나의 지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이라든지 강의를 듣고 즉시 한번 복습을 하고, 즉시 그렇게 복습하는 데는 거의 5분도 안 걸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집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다음 날이라든지 24시간 이내에 한 번 더 복습을 해요. 그러면 수업 들었고 그 직후에 조금 받고 다시 받고,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기억에 남아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복습을 안 하고 24시간 있었다 보는 거랑, 수업을 듣고 잠깐 5분 복습하고 24시간 있다 보는 거랑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예요. 이렇기 때문에 먼저 1차로 수업 직후, 그 다음에 한 24시간 지나서 보시면은 일단 거의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봐도 다 기억나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24시간 이내에, 또 일주일 이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한 달 이내, 이런 식으로 뭐 3번, 4번까지 복습을 하시면은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실 때도, 이래도 꼼꼼하게 보지 마세요. 처음부터 내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책의 이 부분에서 나와. 근데 모르는 용어 투성이죠. 근데 이 용어를 다 찾아봐. 막 인터넷 같은 데다 다 뒤져가지고 한 페이지 읽는데 뭐 1시간씩 걸려요. 이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무역에 대해서 특히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고, 뒤에 가면은 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요 용어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건지 뒤에 가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찾아서 이해를 다 하고 넘기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빠르게 1회독을 책 전체를 1회독을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거 넘어가 촥촥촥 이렇게 통독을 하는 거죠. 모르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에 이런 게 있었는데, 모르는 게 있었는데 뒤에 이 부분에서 그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아셔도 돼요.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게 1회도 끝나고, 그러면 다시 또 두 번째 보고, 그러면은 점점 아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일일이 하나를 파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1회독, 특히나 여기 강의도 들으시기 전에 되도록이면은 1회독은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에 대해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소한 용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요. 왜? 뒤에서 다시 배울 거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배울 내용을 앞에 가져와서 또 배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엄청나겠죠. 뭐 100강, 200강 들어야 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자세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셔야 되고, 이 강의를 듣기 전에도 되도록이면은 전체 문제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앞에 부분 있죠. 그 부분이라도 1회독을 먼저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을 내가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그런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올인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처음에 마음을 딱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막 2, 3개월 안에 내가 따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친구랑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친구랑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한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당연히 많은데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루즈해져요. 사람이 퍼지는 거지. 루즈해지면서 어떻게 처음에는 내가 꼭 합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아휴 뭐 이래 되는 거죠. 응? 아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이렇게 그래서 동기부여가 떨어져요. 동기부여를 했던 게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퇴색해져 버린 거지. 나의 그 희망차고 순수하고 그랬던 그런 가슴 벅찼던 그런 마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아유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 놀 때도 신경 써요. 내가 마음 먹고 공부하기로 했는데 지금 놀 때인가? 놀기는 놀아. 근데 놀긴 또 놀아. 그죠? 놀기는 노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올인을 해주시는 게 해가지고 빨리 따시고 취득을 하셔서 마음 편하게 노셔야죠. 그죠? 놀 때는 마음 편하게 놀아야죠. 자,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공부를 하실 때 뭐 사람마다 좀 개인 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무역 계약 순서가 무역 계약 공부할 때 파트가 이제 무역 계약 그 다음에 무역 결제 하고 뭐 그 다음에 운송보험 하고 운송보험하고 그 다음에 무역영어 그 다음에 무역규범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저기 1교시 1과목이 무역법규 통관, 뭐 대무역법, 관세법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부터 공부하시면 이해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 법규, 관세법이나 대무역법은 거의 이제 무역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무역 계약이나 무역 결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 같은 거는 이 해당 파트에서 관련 서식은 계약 파트에 필요한 뭐 오퍼시트라든지 매매 계약서라든지 그런 파트. 그다음에 여기서도 무역 결제에서도 서식이 있죠. 신용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운송보험에서도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 서식은 그때 배울 때 그때 가서 그때마다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공부하실 때 이 무역 계약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결제, 운송보험, 마지막에 이제 영어와 규범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무역 계약과 무역 결제가 이제 무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역 실무에 있어서의 메커니즘, 무역하는 전체 절차,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뒤에 가서 뭡니까? 무역 영어도 결국 앞에서 배운 게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것들이 영어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역규범도 앞에서 배운 것들이 법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계약, 결제, 운송보험 그리고 법규, 무역영어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꼭 강의 끝나면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제가 뭐 복습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이라는 게 아니고요. 제 그 인터넷 강의든 아니면 학교 수업이든 끝나는 즉시 꼭 복습을 하는 습관입니다. 습관. 그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에서도 큰 보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훑어보는 수준, 복습을 잠깐 훑어보는 수준 정도로만 하셔도 되기 때문에 강의 직후에 꼭 복습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퍼펙트 끝내 합격하리라. 화이팅!